자, 오늘 할 내용. 저번 시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ABC의 값을 이용해서 첫 번째 외웠던 게 이거죠? 이게 뭐야?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언제나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 물론 자매품. 네. 지각색함이 왔고요. 자매품. 일명 짝수 공식. 1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짝수 형식일 때 쓰는 공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썼던 공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근해 공식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라는 값. 이걸 우리 보통 D라고 써요. 짝수 공식일 때는 이 근호 안에 얘가 있는 거죠. 얘는 4분의 D라고 쓰고요. 라고 해서 ABC가 실수일 때 요 D,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D의 부호만 갖고도 우리는 어떤 식의 근을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값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요 둘의 공통점은 당연히 실근이죠. 반대로 판별식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던 것. 이런 식으로 실제 방정식을 끝까지 다 안 풀고도 간단한 계산 몇 개만 갖고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이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에서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응용이 가능했다? 2차식. 2차식이니까 여기 는영이 없죠. 이건 방정식에 는영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2차식이 네, 마지막 지각생이 왔어요. 완전 제곱식일 때. 그때 판별식은 0을 활용해서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라는 걸 했다면 끝으로 저 방정식의 두 근을 무엇과 무엇?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2차 방정식의 계수만 갖고 그렇죠? 두 근의 곱도 역시 a분의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계수만 갖고 마찬가지로 직접 근을 다 구해서 덧셈하거나 직접 근을 다 구해서 곱셈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었다. 까지를 전 시간에 배웠어요. 맞죠? 이렇게 복습을 하는 동안 드디어 지각생들이 다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18페이지부터 일단 진도를 뺄 거고요. 중간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두 개잖아요. 앞에 있는 복소수랑 지금 하는 2차 방정식. 요거는 토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테스트 보는 거 알죠? 그 테스트 보는 시간 앞에 시간 동안 피드백 하던가 할게요. 토요일 날 하던가 일단 해와야지 피드백을 하지.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늘부터는 뭐 한다 그랬어? 숙제 안 하는 순서대로 불러다가 1대1로 붙잡고 봐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필수 예제 4번부터 해볼게요.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비가 2대 3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요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보통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를 쓰는데 지금은 특수한 조건을 줬죠. 두 근의 비가 어때라는 식의, 그쵸? 이럴 때는 굳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쓸 필요는 없고 조금 변형해서 써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대 3을 만족시키려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두 근을 2알파와 3알파로 놔야지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물론 얘를 알파와 베타라고 놓고 이걸 2대 3으로 놓고 풀어야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러면은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거 나올 거예요. 분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편하게 이렇게 정수계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알파 베타 쓰지 말고 b가 2대 3일 때는 2대 3, 2알파와 3알파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것이 한 근, 요것이 다른 근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한글로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건 뭐야? 이건 두 근의 합이야. 그치? 이건 두 근의 곱이고 합곱. 그 여기서 마찬가지인 게 이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이렇게 세팅했다면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쵸?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가죠? 두 근의 합 공식이 뭐였다고요? 예. 이게 뭐야?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치? 마이너스 예분의 예. 뭐라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이? 좌변은 5알파고 우변은 10이니까 아 알파 값이 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은 마찬가지로 a분의 c 즉 예분의 예라는 거니까 예분의 예 누구? 1분의 k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은 6알파 제곱이고 우변이 k니까 방금 구한 알파 값 2를 대입하면 4, 6, 24 k가 24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일일이 구하지도 않고 저기 근형공식 쓰지도 않고 뭐만 보고 할 수 있다? 계수 1, 마이너스 10, k 요거 세 개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세팅하는 거. 그럼 2번은 어떤 세팅일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이래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3k는 0.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이래요. 그럴 때 k를 구하시오. 아까 알파 베타로 놓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논다면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 꼭 알파 베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알파와 알파 더하기 2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뜻이니까 뭐 차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플러스 써도 돼요. 어쨌든 두 수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뜻이니까 뭐 더하기를 쓰던 빼기를 쓰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플러스로 합시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꼭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파와 알파 더하기를 더한다. 그게 뭐라고? 두 근의 합 공식? 마이너스 예분의 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즉 8. 그치? 따라서 좌변은 뭐고? 2알파 더하기 2고 우변이 8이래. 알파 얼마? 3. 이해 가죠?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 얘랑 곱하는 거죠. 물론 알파 값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숫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두 근의 곱은 뭐분의 뭐? 2분의 예. 1분의 3k. 즉 3k이므로
좌변이 알파에다 3을 대입하면 이거 3 곱하기 5 15네. 그래서 15고요. 우변은 3K예요. 보다시피. 그래서 K는 얼마? 5다. 이런 식으로 K 값을 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식을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은 풀이를 이렇게 좀 다 적어주는 편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쭉 쓰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알았어? 하시라고. 알았어? 하시라고. 알았어, 지각생들? 이제부터 지각은 딱 5분까지만 기다려줄 거고요. 바로 수업할 거니까. 이 지각 단골범들. 제일 유력 주자들 2명. 테스트도 좀 줘야죠. 아유, 테스트가. 테스트는 잘 봤네. 테스트는 잘 봤어. 저 망할 놈들 4개 맞고 6개 맞고 7개 맞을 때 테스트 안 본 걸 뭘 자랑하고 있어. 이씨.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 이건 이제 반대로 2차 방정식 만들기라는 거죠.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파블로프의 개라고 무조건 반사 뭐라고요? 두 근이야 라고 나오는 순간 바로 뭘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언급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말이죠.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합 1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치? 얼마?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요? 예분의 예. 1분의 4? 4죠. 이해 가죠? 이거 두 개를 먼저. 그러니까 뒤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거에 관계없이 저거 두 개는 먼저 우선적으로 구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다음을 두 근으로 하면서 제곱의 개수가 1자리인 2차 방정식을 만들래. 여기서 제일 많은 오타? 제일 많은 오답이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은 오답?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꼴이겠니? 땡땡땡 은 0 는 0 는 0 등호가 나와야 돼요. 등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등호가 없어. 등식이 아니야. 혼내줄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이거 는영이 있어야 2차 방정식 아니야? 이거 는영 없으면 그냥 2차식 아닌가요? 그렇죠? 방정식을 만들려면 그럼 는영이 붙어야죠. 이때 필요한 그 개념이 뭐였죠? 이런 거였잖아. 만약에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어떻게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요령이. 요렇게 만드는 거잖아. 요렇게. 그치? 이해가죠? 이 앞에다가는 최고차계수 상황에 따라 지금은 이제 상황이 1이기 때문에 요거 1 쓰면 되는 거고요. 1이 아닐 때는 다른 거 써야겠죠? 요렇게 만드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아는 거거든요. 필수 개념. 자, 그러면은 1번 볼까요? 만약에 두 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면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지? 일단은 좀 무식하게 해본다면 2차 방정식은 하나는 x에서 첫 번째 근을 뺀 거, 하나는 x에서 두 번째 근을 뺀 거는 0.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다 실제 숫자를 적어라 이거죠. 알파, 베타 말고 실제 숫자를 적어라. 요거 혹시 전개하면은 x제곱에 요렇게 되는 것도 이해가 가심? 뭐라고? 가심? 뭐래니 이제? 오심이라고 했니 지금 방금? 뭐랬어? 뭐랬어?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이걸? 아, A예요 저거. 알파라고요 이씨.
내 글씨를 못 알아볼까? 네 글씨를 못 알아볼까? 그럼 당연히 제 글씨죠. 그쵸? 내가 몇 번씩 불러다가 너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대체? 이거 혹시 못 알아봐요? 글씨 더 잘 써줘야 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할까요? 요거를 한 단계 진화. 라이츄. 이거 진화하면 식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혹시? 최고점 기수는 A고 여기 혹시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X제곱에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에 더하기 알파 베타 는요.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뭐 이거 단순한 거죠. 이거 괄호 부분만 전개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 하나만 외워도 풀 수 있는데 속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은 요거랑 같이 외워서 이제 상황에 따라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고 막 이제 섞어서 쓰는 그런 연습을 하죠. 이걸 보통 어떻게 외웁니까? X제곱 빼기 이거 뭐 한 거예요? 두근을 합쳤죠? 합 X 더하기 이건 뭐예요? 두근을 곱했죠? 곱. 요렇게 보통 이제 암기를 하죠. 보통 외울 때는. 아, 내가 두근의 합을 알거나 합을 알고 곱을 할 때는 얘를 써요. 두근을 따로따로 할 때는 얘를 쓰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두근을 따로따로 나와 있을 때는 보통 요걸 쓰고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질 때는 요 밑에 걸 써요, 보통. 근데 사실은 뭐 이거 전개한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외워도 사실 충분하긴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속도 이거 전개하고 이런 거 저렇게 저런 놈들이 저게 A예요? 저런 놈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런 놈들이 그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밑에 걸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전개한 거 이해 가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합치면 얼마냐고요? 말 그대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두근이래며 1번은.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 즉 합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거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웠던 거다. 그치? 합한 거의 제곱에서 뭘 빼요? 2알파 베타. 그치? 근데 요 두 개 값이 숫자로 나와 있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하라니까 이건 플러스 4가 되겠네.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 4. 4 곱하기 2, 이거 마이너스 8. 아, 요거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이너스 4가 합. 그 다음 곱해라 하면은 두근이 쟤네 둘이었으니까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근데 이거는 또 뭐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지수 법칙이야 뭐 2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합자리에는 마이너스 4를 쓰고 곱자리에는 16을 쓰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요 앞에 1만 쓰면 되고요. 따라서 요 모양을 그대로 갖다 쓰면 뭐가 돼요? x제곱 빼기 요거 더하기 요거 는 0까지. 그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됐어? 이해 갔어? 관심이 없어? 1대1 코칭 해가지고 좀 갈구면 되겠죠? 갈굴게요. 오늘부터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우선순위로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2번은요. 이번엔 두근이 하나는 알파분의 베타, 하나는 베타분의 알파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일단 두 숫자를 합쳐볼까요? 합한다는 얘기는 얘랑 더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달라. 그럼 뭐 하는 거죠?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면 뭐 한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통분. 뭘로 통분하죠 하면은? 잘 모르잖아. 그냥 곱한 걸로 통분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분자들은 뭐가 되는지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베타랑 곱하니까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제곱. 그렇지? 그래서 분자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이거 둘 다 앞서 구했죠?
일단 알파 베타의 곱은 4예요.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여기서 구했죠.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되게 쉽죠. 왜냐면 둘이 역수거든요. 둘이. 역수다 보니까 곱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온다? 1 나오겠죠. 1. 이런 식으로 합값을 알고 곱값을 알아요. 따라서 요 합자리에 곱자리에 대입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x제곱에 빼기 요거 더하기 요거 는 0. 는 0 꼭 써야 돼. 까지 써주시면 된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 가지? 아니 솔직히 설명은 다 이해 갈 거야. 설명 중에 이해 안 갈 정도로 어려운 게 이 책엔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설명 들으면 다 이해 갈 거거든. 근데 이제 뭐의 차이야? 기억력의 차이죠. 딱 뒤만 딱 돌아서면은 오늘 뭐 배웠지? 여기가 어디야? 불당동이네. 나 방금 페르마하고 왔던 거야? 그러잖아요. 그쵸? 기억력이 10분도 안 가죠. 그치? 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지? 그치? 그래서 복습을 하기 위해 숙제를 내주는 거고 그 숙제를 해오라고 하는 건데 안 해와? 오늘 안 해온 사람들 많이 갈궈줘야지. 120쪽에 있는 그 6번 문제 있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한번 잘 쫓아보세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요. 우리 기존에는 막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했듯이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그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써놓고 뭐라고 써놨어?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세상에. 그치? 그러니까 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령 이렇게 안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을. 어쨌든 얘도 방정식이라서 는용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이 4래요. 그럴 때 다른 2차 방정식이 있대. 이번에는 어떤 2차 방정식이냐면은 f에 2x 빼기 5는 0.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대. 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은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fx를 찾아야지라고 하면 못 찾아요.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그냥 대충 놓고 푸는 거지. 못 찾죠. 이 조건만 갖고 못 찾아요. 2차 방정식을. 그렇잖아요. 두근의 합이 4가 나오는 게 한두 개예요. 방정식이. 이해가? 그래서 방정식을 찾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이해를 했냐 이 개념이. 잘 봐. 잘 들어. 잘 들어. 뭐라고? 잘 들어. 뭐라고? 잘 들어. 뭐라고? 잘 들어.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을 각각 일단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해 가지? 그럼 봐봐.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지. 그게 알파 베타야. 그리고 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요? 식이 성립하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그 방정식에 다시 더 넣으면은 는 0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 일명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내가 알파 베타가 두근이야라고 이렇게 놓으면요. 요렇게 두 개가 성립을 해요. 요거 이해 가요? 요거 이해 가요? 다시.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두근이 뭐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쓰는 거지. 뭐 A, B를 쓰던 뭐 P와 Q를 쓰던 뭐 제일 만만한 게 이거니까 어쨌든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은 알파라는 거를 X에 대입하면은 는 0 나온다라는 게 기본 성립한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마찬가지로도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에서 X에 딱 넣으면은 는 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해 가죠? 그리고요.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F는 그래서 알파 베타 말고 써줄게. 알파 베타 말고
다른 것을 넣으면 0이 안 나오는 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근이니까 근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넣어야만 0 나오고 베타를 넣어야만 0 나오지 그거 말고 다른 거 넣으면 0이 안 나와요. 분명히.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내가 써줬어 여기 한글로 이렇게. 그럼 봐봐 이제 그 다음 거 봐봐. 자 요것도 봐봐. F 모양이 있거든요. 분명히 F 괄호는 0. 그러면 F 값이 0 나와야 하는 뜻이야. 근데 F는 어때? 요 괄호 안자리가 알파이거나 베타이어야만 는 0이 나오고요. 다른 숫자 들어가면 는 0 안 나오니까 요 식을 만족시키려면 요 안의 자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알파 또는 A랑 알파랑 구별 못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2x 빼기 5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해 줘야만 는 0이 성립해요. 그게 근 아니겠어요? 따라서 x에 무엇을 대입했겠냐고요. x에는 2분의 알파 더하기 5를 대입한 거야. 다시 이 방정식에 x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5를 대입하면 요 자리가 알파로 바뀌겠죠. 그러면 분명히 f 알파라서 는 0이 성립할 거라고. 즉 x에 이거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게 근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이해 가요? 이걸 이해해야 똑같이 또 쓸 거거든. 이 전체 값이 베타여야 는 0에 가능하니까 요게 베타가 나온다. 즉 2x 빼기 5가 베타가 나와야 성립하므로 이때 x에다 뭘 대입했을까? 이건 2분의 베타 더하기 5를 대입했겠죠. 따라서 두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두 개인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근을 합하면 얼마냐라는 질문이야. 첫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4라고 했죠? 이거 뭔 뜻이야? 요거 두 개 더한 게 4란 뜻이에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이므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x12라고 할까 이렇게? x12 더한 게 얼마냐라고 한다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0이 되겠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 4를 대입하면 2분의 14에서 정답은 7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해서 부득이하게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정말 이거 나 도저히 모르겠다는 친구들한테는 그래?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다른 방법 혹시 나와 있나? 다른 방법 안 나와 있죠? 예. 다른 방법 좀 쉬운 방법도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없어 보여 사람이. 있어 보이려면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긴 해야 되거든.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초반에 이거 좀 어려울 거라고 이미 좀 말해놨다는 미리. 그쵸? 어려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세요. 감안. 생각해 두세요. 그래 이거 좀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든지 응? 아니면 쌤한테 저거 다른 방법도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라든지 응?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아. 너희는 빨리 쉬는 시간에 와서 핸드폰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저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것들. 보조 배터리 하나에 지금 핸드폰이랑 이어폰이랑 다 충전하고 있는 놈들. 그치? 쟤 뭐하니? 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쟤 지금 무슨 문제 풀고 있어요? 7번까지 하면은 5단원이 끝나요. 우리 6단원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테스트 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7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식이 있는데 1번 한근이 4 더하기 루트 2래. 그럴 때 무엇을 구하래? 유리수 AB 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생명이 아닌 이상, 그치? 누가 봐도 이 문제의 제일 키포인트는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수죠? 무리수입니다. 여러분 수의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집합을 안 배우긴 했지만 나중에 집합에서 배우는 것 중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표로 만들었던 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라 좀 쉬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 중에 제일 큰 수가 어디까지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제일 큰 수의 범위. 복소수죠. 에? 복소수는 한쪽은 실수, 한쪽은 허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는 완전히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두를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게 바로 복소수예요. 실수는 여러분이 아는 수니까 뭐 별로 예를 들 필요 없고 허수는 쉽게 말하면 무슨 수라 그랬어? 하나의 수에 뭐가 있는 수? i가 있는 수. i. 그 다음에 이 실수는 다시 이 실수라는 나라는 다시 반띵돼서 이렇게 그럼 좀 이상한가? 한쪽은 유리수, 한쪽은 무리수가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게 유리수와 무리수도 섞이지 않아요. 간단히 말하면 유리수는 어떤 수고? 정수분의 정수, 분수꼴로 쓸 수 있는 수고, 무리수는 어떤 수고? 뭐 루트라든지 파이라든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들어가는 형식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지금부터 하는 거는. 유리수 AB. 지금 봐봐. 2차 함계수도 1이죠. 지금 1도 유리수죠. 유리수. 와, 셋 다 계수가.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셋 다 계수가 유리수야. 이걸 전 시간에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 계수가 모두 유리수인 방정식 일명 유리 계수 방정식이야. 이해가죠? 계수가 모두 유리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 이해가죠? 근데 이런 거지. 유리수 계수로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유리수가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 당연히 근도 요만큼만 나오겠지? 즉 유리수만 답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요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무리수가 나온 거죠. 이렇게 뚝.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아니 유리수 계수로만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유리수 나라를 벗어난 애가 나온 거예요. 근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쌍둥이야. 무조건. 또 하나가 있을 거야. 찾아! 드라마 같죠? 영화?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쌍둥이가 태어났어. 쌍둥이가 태어나면 뭐 무슨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 옛날 선덕여왕 같은 건데. 알아요? 뭘 본 거냐고? 방금 얘기했잖아. 선덕여왕이라고. 쌍둥이라고! 하나만 난 게 아니야. 다른 한 근이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 4 빼기 루트.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요. 다시 할게요. 유리수 계수로만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유리수근 나오겠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각이잖아. 근데 태어난 애가 무리수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쌍둥이라고요. 또 한 애가 또 있다고요. 분명히 이렇게. 이거와 비슷한 게 뭐야? 이 다음 거죠? 이제는 둘이 이제 신라와 백제처럼 이렇게 합쳐진 거지. 통합됐어. 야, 이제 우리 실수나라야. 우리 실수나라. 실수나라니까 실수 계수로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이제 실수인 놈들만 태어나겠지 했는데 실수인 나라의 방정식인데 불구하고 근이 뭐가 나와? 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뭐라고요? 마찬가지 쌍둥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개념을 배우는 문제라고 7번이. 이해 가냐고. Yeah.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건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이요. 두 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는 한 근만 나왔지만 실제로 두 근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왜? 이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거 빠지면은 문제 성립이 안 돼. 이거 빠지면은 이렇게 문제 못 푼다고. 따라서 두 근이 다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두 근의 합
두근의 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 두근의 합은 뭐야? 4 더하기 루트 2랑 4 빼기 루트 2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8이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예분의 예란 말이에요. 즉 마이너스 a랑 같을 거라고요. 여기서 a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8이라고. 이해가요? 같은 방식으로. 두근의 곱은 당연히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4 더하기 루트 2랑 4 빼기 루트 2를 곱할 거니까 가로를 쳐야겠죠. 그럼 합창공식 때문에 16 빼기 2에서 14가 나올 텐데요. 근데 두근의 곱공식도 계수만 보고 알 수 있지 않았나요? 예분의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b인 거죠. 따라서 b값도 찾았죠. a값도 찾고 b값도 찾는 이런 문제입니다. 무엇을 이용하여? 저 쌍둥이를 이용해서. 켤레근이라는 개념. 이해 가죠? 재밌는. 니들 선덕여왕 안 봤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봤던 드라마가 선덕여왕이니까 니들 태어나기 전이었겠구나. 모르지? 요즘 뭐 저기 공중파로 드라마 안 보잖아. 요즘 대부분 드라마는 OTT로 보는 거 아니었어? 2번 문제는 한근이 1 빼기 i.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뭐라 나왔어 뒤에? 실수 AB 값을 구하래. 단 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이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왜? 아까 얘기했지. 이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실계수 방정식. 방정식의 계수가 어떤 수다? 실수다. 그치? 1 실수잖아. 그리고 A와 B도 실수래 보면. 그럼 셋 다 실수잖아. 지금 보다시피. 그치? 계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인데요. 그럼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실수만 우리 나오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흉조야. 하나 더 있을 것이다. 찾아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당연히 다른 하나는 켤레로 나옵니다. 마찬가지인 게 이 방정식 역시 두 군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두 군을 합쳐라. 응. 근데 두 군의 합공식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 이게 마이너스 a랑 같을 테니 a 값이 마이너스 이겠구나라는 얘기와 두 군을 곱하면요. 이거 합차죠. 1 빼기 i 제곱이고요. i 제곱 마이너스 1인 걸 잘 생각하시면 이거 얼마? 2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군의 곱은 예분의 예죠. 이렇게 해서 b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값, b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였어요. 해서 5단원 2차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중단원 마무리를 해 오셔야 토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피드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좀 이따 검사하겠지만 아마 복소수도 단원 마무리 문제를 푼 친구가 내가 봤을 때 여기 7명 중에 많아야 3명, 적게는 2명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피드백을 하려면 너희가 풀어 오라니까. 제가 하겠냐? 알고 물어본 거였어. 너 지금 몇 단원까지 검사 받았어? 그거 봐요. 하겠냐고요. 수영씨 일단은 아유 진짜.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2차 방정식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하는 이런 식의 개념들은 고1 과정이지만 2차 함수도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거였거든. 근데 왜 이 6단원은 그 두 개를 합쳐놨지? 아이 참나. 2단원의 핵심은 바로 방정식과 함수는 사실상 한 몸이다. 저 둘은 사실상 한 몸이다. 이걸 뭐라고 불러? 뭐 자웅동체 같은 건 아닐 거고. 뭐야 이게? 저 둘은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에 관련된 얘기는 중2 버전에서 배워요. 뭘 배우냐고? 내가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 니들 x 더하기 y는 4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혹시 기억나? 1차 함수 그래프잖아. 그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나온다? 인정? 인정, 노인정. 노인정이라고? x 빼기 y는 2는요? 이건 어떻게 그래요? y는 x 빼기 2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가? 빨간색 1차 함수, 파란색 1차 함수 그릴 수 있는 거 이해가요? 혹시 이거 두 개 니들 연립방정식으로 보고 풀면은 x, y 얼마씩 나오죠? X3 y는? 1 이거 연립방정식 보면 x는 3, y는 1 나와요. 뭐 가관법, 대입법 등등 쓰면 그쵸? 근데 3, 1이 이게 뭐였더라? 바로 이 점의 교점의 좌표였어요, 이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다. 잘 봐봐. 내가 왼쪽에 그린 건 뭐야? 두 1차 함수야. 근데 내가 방금 요거 뭐라고 불렀어, 이거? 연립 방정식이라고, 그치?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 게 결국 이 함수의 뭐가 됐어요? 교점이 됐죠. 뭐라고요? 이 방정식의 해가 함수의 교점이 돼버렸다고요.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분명히 배웠어. 아,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나쁜 거야. 이게 1차 함수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 이게. 맨 뒤에. 근데 기말고사를 요 앞까지만 보는 학교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쵸? 니들 맨날 그러잖아. 우리 기말고사 이번 시험 범위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뒤에 안 풀어도 돼요? 그쵸? 뭔 말인지 알지? 우리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1차 함수 절편까지니까 뒤에 안 풀어도 되죠? 그 뒤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뒤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슬슬 기억이 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중2 때는 니네가 배운 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배운 거고 중3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또 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핵심이라고. 요 단원의 핵심은 뭐냐? 잘 들어놓으면 너희 놈의 새끼들아. 요 단원의 핵심을 딱 두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fx는 gx랑 같다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2차 방정식 해놓고선 보통 이렇게 써줬는데 그동안, 그치? 근데 왜 갑자기 아까 조금 전에 문제에서는 왜 이런 게 나왔지? 그쵸? 그런 거 좀 아까 저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거에 빨리 친숙해져야 돼요. 이게 방정식이래요. 지금 보다시피. 이해가? 그러니까 요거를 fx라고 치환해 딱 보면 될 거야. 그럼 2차 방정식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런 적당한 방정식이 있다 이거야. 이해 갔어? 적당한 방정식이 있다. 이 방정식에서 우리 방정식 풀다 보면 저번에 얘기했죠. 허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허근은 우리 무시합니다. 실근만 다뤄볼게요. 방정식에 실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하나는 y는 fx라는 함수, 하나는 y는 gx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따 해봅시다. 자, 너무 생뚱맞은 얘기 같아 보이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내가 만약에 fx는 x제곱이야. gx는 x 더하기 2야. 그러면 내가 방금 쓴 이건 뭐야? 좌변에는 이거 쓰고 우변에는 이거 쓰고 등호 쓰면 이게 뭐야? 그렇죠. 뭐예요 저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풀면 어떻게 풀어? 2항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두근이 누구랑 누구야? 2랑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보다시피 둘 다 실근이죠. 자, 요게 파랗게 적은 파트예요. 즉 방정식을 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부터 빨간색 파트. 자, 하나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하나는 y는 x 더하기라는 1차 함수예요. 그 두 개를 같은 좌표 평면에 그리면 2차 함수는 이렇게, 1차 함수는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지? 그러면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리면 교점이 생겨버렸어. 교점이 생겨버렸어. 여기 점에 x 좌표가 뭐게요 하면요. 그 x 좌표들이 얘네예요.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좌표까지 찾는다고 하면은 요거 함수에 대입하면 돼요. 여기는 2,4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1일 거라고요. 이 얘기를 중2 때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을 풀었던 거고 고1 때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함수처럼 이제 차수를 높여도 똑같아를 배우는 게 6단원이라고. 핵심이 뭐다?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 값이랑 같아요. 요게 6단원을 앞부분 두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해가요? 다시 핵심은 이거라고요. 이 단원의 제목이 방정식과 함수인 이유예요. 그게 단원의 제목이 방정식과 함수인 이유는 방정식에서 다뤄봤던 저것이 함수에서는 얘와 같더라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요. 방정식 문제로 나오지만 이걸 함수로 풀어요. 함수 문제로 나오지만 이걸 방정식으로 풀 거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즉 둘은 같은 놈이다. 둘이 같은 거였잖아를 이미 배웠다고 이렇게. 요거 한 두 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울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자세한 얘기는 to be continue. 쉬었다 합시다.